여러분 편하게 잘 쉬셨습니까? 12월 12일 화요일입니다. 이데일리 TV 뉴스 브리핑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데일리 신문은 일면부터 증권면까지 거의 이 주식시장 관련된 얘기들이 도배하다시피 할 정도로 어제 우리 주식시장의 큰 폭 하락, 그다음에 투자 심리 냉각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일단 일면부터 좀 보시면요. 한국 주식 블랙먼데이 이렇게 제목이 좀 나와 있습니다. 수습이 안 되는 계엄 탄핵 정국, 시총 144조 날렸다. 제목이 참 세죠. 사실 그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어제 상황이 좀 그랬습니다. 블랙먼데이라는 얘기가 지난 8월 5일 날 주가가 그때 코스피 8%, 코스닥 10% 넘게 그때는 폭락이었죠. 그렇게 떨어질 때는 좀 나왔습니다. 사실 어제 코스피 2%대, 그다음에 코스닥 3%, 코스닥 5% 넘게 하락했던 거는 물론 이제 블랙 먼데이라고 부를 만은 하긴 한데 지난 8월 5일 때만큼은 아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투자 심리가 사실 어제 상황은 그때 8월 5일만큼보다 더하면 되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약간 패닉셀 분위기가 분명히 났다. 또 개인이 어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두 지수에서 1조 2천억 넘게 주식을 팔아치웠다라는 게 이런 패닉셀의 상황이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시가총액 표에서 좀 보십니다만 코스피 113조 900억, 코스닥 31조 2,400억 이렇게 두 시장 합쳐서 144조가 넘는 144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그런 시가총액이 좀 증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요. 전체 거래 종목이 2,600여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거의 절반, 48%의 종목들이 어제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투자 심리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정치적 격변, 정치적 불확실성이 워낙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원래 지난 주말에 탄핵안이 통과가 됐다고 그러면 이렇게까지 시장이 크게 출렁거리지 않았을 텐데 일단 탄핵안이 부결이 됐고요. 여기에 또 하나 지금 여당이 어쨌든 탄핵만은 좀 모면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총리와 그다음에 한 대표 두 사람이 공동으로 정권을 이제 국정을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것 또한 위헌이다라는 그런 헌법학자들의 분석이 나오면서 시장은 더욱더 좀 혼란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사태 수습은 사태 수습이 아니라 비상계엄 사태를 오히려 장기화하는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게 그대로 시장에 직격탄이 좀 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이 너무 안 좋았으니까 내일은 좀 나아지겠지. 어제가 안 좋아졌으니까 오늘은 조금 낫지 않겠어? 이런 기대감이 사실상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무거운 시장 상황이다. 엄중한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환율 얘기를 당연히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 17.8원 급등해서 1,437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1,400원대라는 이 지수대, 환율 가격대, 사실은 좀 역대 위기 때, 금융 위기 때, 외환 위기 때, 그다음에 팬데믹 때 이렇게 역대 3번 나왔던 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그때와 다른 건 지금은 이 1,400원대라는 게 이제 상시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가 되는 상황이다라는 점일 겁니다. 그래서 통화당국이나 정부 당국도 1,400원이라는 환율 이 가격대를 이제는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꺼내놓고 있는데요. 환율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한다라는 건 뉴노멀이 아니라 뉴재앙에 가깝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론 수출을 많이 하는 반도체라든가 이런 고환율 수혜주들한테 혜택이 갈 수도 있긴 한데 국내적으로 상황하면 지금 가뜩이나 내수가 안 좋은데 내수 침체를 더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수입 물가가 올라서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고요. 한마디로 성장률은 떨어지는데 물가만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업종 중에 하나, 배터리업계를 좀 들 수가 있겠는데 오늘 이데일리 신문도 일면과 그다음에 이 글로벌, 그러니까 국제면을 통해서 배터리업계를 좀 조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터리업계가 좀 미국에 투자를 엄청나게 좀 한 상황인데 앞으로 투자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게 문제인 거죠. 반도체 업체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미국에 대한 투자는 이 환율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율이 올라가, 즉 우리 원화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같은 달러가 들어가도 우리 돈이 그만큼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비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국내 배터리업계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여기에다 이제 그나마 좀 믿었던 미국의 이 세액공제 혜택 같은 경우도 만약에 트럼프 2기 정부에 들어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대로 보조금 또는 이제 세액공제 혜택을 없애겠다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자금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SK온이라든가 LG엔솔도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또는 축소하거나 또는 좀 뒤로 미루는 이런 상황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캐즘을 좀 극복해 나가나 싶은 생각이 좀 들었는데 트럼프발 또 탄핵발 이 악재들이 지금 배터리 업계를 좀 괴롭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얘기는 이제 증권면으로 들어가서 탄핵 장세 관련된 시장 얘기인데요. 멀미나는 탄핵 장세 방어주 안전벨트 매라. 어제 시장 상황에서 사실은 뭐 주가가 올랐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뭐 그 이재명 테마주나 또 일부 정치인 테마주, 소위 말하는 정치 테마주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제 시장이 이제 펀더멘탈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테마에 따라서 이제 급변동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되겠는데요. 어제 코스피 상승한 종목 60개, 그다음에 하락한 종목이 117개나 됐고 오른쪽으로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이 1,500여 개, 그다음에 상승 종목 870개에 그쳤습니다. 둘 다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이 2배 전후가 될 정도로 컸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건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 50개 종목의 수익률 평균이 마이너스 21%로 전주 대비 2배나 늘어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8%로 전주 대비 4배나 하락률이 좀 커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테마주 여러 종목들 이스타코, 동신건설, 일성건설 이런 회사들 주가가 좀 2배 훨씬 넘게 좀 뛰어오른 그런 상황인데 어제는 또 조국 테마주, 안철수 테마주까지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이제 정책 테마주라고 했던 대왕거래주 같은 경우 어제 대부분 다 신저가를 기록할 정도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과연 투자를 하는 게 적절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만약 이 상황을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다 한다면 결국 이제 경기 방어주라든가 실적이 확실히 검증된 소프트웨어 필수 소비자 정도로 좀 한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시장의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는 두산그룹 얘기인데요. 두산그룹이 지금 야심차게 추진했던 사업 재편안이 사실상 좀 무산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일단 가장 큰 변수였던 국민연금이 두산그룹의 분할 합병안을 찬성을 하긴 했는데 조건을 달았습니다. 근데 조건이 이렇습니다. 두산 애널비티의 주가가 오늘 주식 매수 예정가인 2,890원을 넘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렵다 이렇게 합병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건데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시장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어제 표에서 보신 것처럼 어제 종가가 17,380원이었는데 이게 2890원이 되려면 적어도 20% 이상 상승을 해야 된다. 17% 이상 상승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주식시장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두산 애널비티 주가가 이렇게 20% 전후로 급등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증권가에서는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은 사실상 기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산그룹의 이런 사업 재편은 사실상 좀 국민연금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임시주총을 열더라도 통과되기가 어렵겠다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두산 애널비티는 빠르면 오늘 늦어도 내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주총을 언제 열지 이 부분을 좀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이런 임시 이사회가 열리더라도 임시주총을 열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좀 의문이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브리핑 마치겠습니다.